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현재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오늘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하고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약바이오 투심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투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에이프릴 바이오 임원진들의 장내 매도 공시가 나오면서 10% 넘게 급락하면서 60일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어젯밤에 파트너사 에보뮌이 아토피 치료제 임상 이상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많은 증권가에서도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10만 원으로 올려잡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시총이 한 3조 원 가치는 지금 재평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이 가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우리 본부장님은 보실까요? 네, 앞서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경영진의 매도가 사실 이걸 모르고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알았으면은 저는 안 팔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에보뮌의 소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상한가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쵸. 더 괘씸죄로 더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에보뮌 발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악재를 바로 하루 만에 털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악재가 바로 하루 만에 털린 이유는 결국에는 에보뮌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토피성 피부 신약 관련된 이상 관련된 성공.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사파 플랫폼이 이제 다른 쪽으로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의 ABL 바이오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빅파마에서 어떤 것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강하게 상승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해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충분히 1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아도 된다라고 긍정적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에이프릴 바이오의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니까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 제약 바이오 대부분 지금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코롱 티슈즈 대부분의 지금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주들이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어서 그런지 실적보다는 이런 기술 이전과 임상 결과에 따라서 투심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손여로 팀장님, 앞서 저희가 12시부에서 3월 달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익률이 가장 또 좋은 달 중에 하나다라고 이 전략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럼 3월을 대비해서 좀 2월 달에 담아볼 수 있을 만한 좀 기대감이 있을 만한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 어떤 기업들 좀 옥석 가려주실까요? 일단 다행입니다. 제가 가장 오그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앵커님 입에서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종목은 리가켄바이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ADC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CMO나 CDMO 쪽도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뭐 삼성 바이오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면 이제 채널이 돌아가니까 조금 작은 종목들 좀 말씀드리고 한다면 일단 알테오지나 올릭스나 ABL 바이오 참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 방송 보니까 여러 번 언급됐었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매경제TV에서 알테오젠을 강하게 말씀하셨던 몇 분들이 지나가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했을 때 남은 종목은 리가켄바이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를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ADC 플랫폼 기술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DC 관련 기술을 이전을 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간 조절을 거친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투자분들께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시고 아직 거래대금 가격에 실리지 않은 종목은 좀 리가켄바이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와 올릭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몇 가지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 쪽도 강합니다. 한미약품이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펼치면서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한미약품 6%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63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첫 비만 치료제가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그동안 비만 치료제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또 올릭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한미약품으로 압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비만 치료제까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의견이 어떠실까요? 네, 다른 쪽으로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이 워낙 지금 좋아요. 내용이 좋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최초 비만 치료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의 바톤을 한미약품이 저는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관련돼서 지금 출시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메쉬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지금 머크사의 기술이 전한 메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임상 이상 결과가 올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 지난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내용 없었다고 급락 나왔던 거를 무색하게 지금 다 만회하고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센 섹터는 비만 치료제고 삼천당 제약,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제 그다음 타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미약품은 계속적으로 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센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반도체와 원전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역대급의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양한 섹터로 수급이 좀 퍼지다 보니까 최근 시장 흐름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섹터들로 수급이 향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데 현재 오후장 되면서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삼성전자 1%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까지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요즘 반도체 대장주가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위쪽을 향해 있는지 추세에 아직 꺾이지 않은 건지, 그리고 지금 설 연휴 전까지 반도체 대장주는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씩 더 비중을 늘려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추석 연휴가 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야 될 거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여전히 계속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 소부장 쪽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을 활용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해보겠다. 그동안 못 샀다라면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조정이 나와도 더 살 정도의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조정 나왔으니까 좀 많이 사가지고 반등 나오면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계속 횡보하다가 다음 주에 딱 추석 설날 연휴 끝나고 왔는데 수요일까지 미국 증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좋지만 만약에 미증시가 또 만약에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하게 되면은 바로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뭔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 들어가시겠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는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전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불기둥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투심을 자극할 만한 호재성 이슈가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 원전 전문 기업인 홀텍이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홀텍이라는 기업은 현대건설의 SMR 파트너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손유로 팀장님, 최근에 스페이스X가 IPO를 추진하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번 홀텍의 IPO 이슈가 또 한 번 국내 원전주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원전주에 대한 전망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보여서 매매 관점을 봐야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제 점심시간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이고 이 홀텍이 상장한다는 뉴스를 봤을 때 홀텍이 몸값이 1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이거 좀 너무 높게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홀텍이라는 기업이 연간 매출이 5억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IPO 기업이 자신이 연간으로 내고 있는 실적이 20배면은 그렇게 높은 몸값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거의 200배, 300배가 넘어가는 매출 몸값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홀텍 같은 경우는 20배 정도면 그렇게 부담되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건설과 굉장히 좀 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맹점은 수급 동향 좋지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실적이 다가오는 실점까지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2만 원대를 돌파한 지가 거의 한 9개월 정도 넘었는데 여전히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뭐 BHI 같은 경우도 발전기를 많이 팔고 있지만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원전에 쓰이는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원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언제 가동할지 수리할지 몇 기나 더 지을지 이런 내용 나왔지만 아직 첫 삽을 띄어지지 않은 상황들이고 SMR 같은 경우도 실제 건설보다는 아직 연구개발 이제 기술에 대한 실증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 시점은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 맨 처음에 봤을 때 주가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65, 75 이 정도까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2차 전지 로봇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가 수익률이 한참 낮은 부분들이지만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협화음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업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미 상승한 종목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우리 기술이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원전주들의 추가 시세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건설주들이 최근에 원전 모멘텀을 안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프라 그러니까 뭐 원전이든 데이터 센터든 여러 가지를 다 짓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는 건설사가 필수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도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손으로 팀장님,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상승의 신호탄을 쐈잖아요. 뒤를 이어서 뭐 대우건설, DL, ENC 등 건설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건설주 안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어떤 종목도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장기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다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그 중에서는 DL, ENC랑 GS 건설 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했을 때 현대건설과 어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쪽에 봐야 되는 건데 이 종목들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PBR도 1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접근하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 ENC나 아니면 뭐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PBR도 1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는 KCC건설 하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도 결국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투자분들의 수요가 워낙 좀 좁은 지역에 좀 원만히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건설 관련해서 매매를 하되 너무 중장기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정책 방향성 보면서 결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우주항공과 로봇주 차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한 우주항공의 불기둥 랠리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텔리안테크가 현재 1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시세가 죽지 않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 뭐 스피어나 HVM 같은 기업들만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인텔리안테크처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우주항공에서 이 밸류체인으로 통신 장비 기업들까지 연관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우주항공주들 최근 단기간에 좀 시세가 나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주항공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많이 올랐죠. 뭐 스피어랑 HVM, 뭐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지분 가치 있는 기업들과 처음에 랠리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사실 조정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봐야 되냐 했을 때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지금 스페이스X부터 또 파생돼서 나온 게 뭐 태양전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주항공주가 결국에는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빼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인텔리안테크는 위성 안테나 관련된 사업인데 그거 말고 진짜로 통신하고 중계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 우주항공청에서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 그다음에 중계기 관련주들, 특히나 뭐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 게 이노와이어리스, RFHIC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다음에 파생돼서 태양전지도 한번 갔으니까 그 다음 파생될 거는 뭐 통신장비,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된 이런 쪽으로 좀 옮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잘 가던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시기보다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 우주항공이랑 같이 파생돼서 연결될 수 있는 섹터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주항공 기업들 내에서 HVM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세가 붙으며 10% 가깝게 지금 급등하면서 시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남은 5장 HVM이 우주항공주들의 추가 상승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LG전자의 상승세가 또 두드러집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쏘고 있는데요. 이제 LG전자로 피지컬 AI 기업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LG전자의 뭐 로봇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전히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현대차도 이 아틀라스 모멘텀, 로봇의 모멘텀을 업고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LG전자도 그럼 한 2배 정도 기대해봐도 되는지 의견도 주실게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LG전자는 참 마케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관련 품평했을 때 엄청난 호평을 받을 때 LG전자는 과연 뭐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전제품 했을 때는 당연히 LG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채팅창에서 막 불이 오르더라고요. 손 팀장 몇 살이냐 막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것도 퍼포먼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이 LG전자가 작년에 맥점을 잡았을 때가 구조조정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은 구조조정보다는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살을 깎아내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참 리포트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께서 어떤 탄력을 받는 힘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있다고요. 작년 2분기에 진행했던 구조조정에 따른 이제 어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LG전자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는 그래도 가전제품으로 좀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으니까 로봇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관련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BR도 1이 안 되고 일단 4분기 실적, 잠정 실적 같은 경우 적자 기록했지만 1분기에는 영업이익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1조 6,1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주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했을 때도 21선 이탈 없이 반등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에 이어서 기관 순매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저는 접근해봐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 이미 오늘 15%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LG전자 관련 종목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실적이 잘 나온 섹터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유통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백화점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오늘은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장중에 오후 1시쯤에 이마트로 시세가 집중적으로 나왔었죠. 한 16%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마트에 대해서 여쭤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마트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심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또 시세가 났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유통사들에 대한 시세 연속성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실까요? 설 연휴 전에 이런 수급이 잠시 이쪽으로 몰리는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인지 궁금해요. 약간 설 연휴 플러스 이제 중국인 수혜, 그다음에 이제 3월달에 또 BTS 광화문 공연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형태 속에서 그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떤 게 더 좋냐, 뭐가 더 좋을지는 사실 이거는 개개인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다들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 다들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딱 교집합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배송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 방안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신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계열사 중에 하나가 쓱닷컴이라고 있죠. 맞아요. 결국에는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쓱닷컴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마트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중구에 있죠. 네. 명동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도 중국인들 많이 가는데 센텀에도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또 방문할 백화점은 신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신세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세계가 한 3%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특징 기업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 쌈지엔터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한 1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간의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오늘 하루만 보면 뭐 20% 가깝게 올랐지만 지금 일봉 차트로만 보니까 그동안 진짜 우하향했더라고요. 거의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그칠까요? 제가 자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약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쌈지엔터 같은 경우 4분기 흑자 전환했는데 연간 실적까지도 흑자 전환했죠. 근데 문고 완고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금 뭐 출산율이나 이런 인구수를 봤을 때는 실적이 쌈지엔터의 실적이 이해가 됩니다. 작년 상반기 흑자 전환했고 3분기 적자 나왔죠. 근데 쌈지엔터가 작년 9월 달에 슈팅이 나왔을 때가 그 블랙핑크의 리사 양이 이제 이 핫쇼핑을 달고 다니셔가지고 그때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쌈지엔터 흑자 나왔는데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회성인 인기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온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쌈지엔터에 대해서 좀 리포트 읽어보면서 이제 쌈지엔터가 만들고 있는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판매고가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금 드라이빙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 매매관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BH 가져왔습니다. 일단 BH가 물론 폴더블폰 관련주, 뭐 FPCB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회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BH, EVS, 그다음에 DKT라는 종목 두 기업이 있는데 EVS는 설계를 하고요. DKT는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충전과 관련된 모멘텀 붙으면서 DK가 먼저 갔고요. BH가 DKT의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BH가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이어서 손효로 팀장님의 탑픽주는 또 LG전자와 연관이 있네요. 네, 로보스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소개를 드렸고 1월 달에 엔젤 로보틱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LG전자 계열에서 갖고 남은 로봇 기업은 로보스타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떤 이제 LG전자 계통에서는 이제 감속기 같은 경우 로보티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몸통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엔젤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외국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LG전자의 로보스타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